자, 관련돼서요. 얘기를 좀 더 오세훈 시장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재밌는 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여론조사 관련된 거, 그다음에 김한정 씨 이런 게 막 드러나고 나니까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을 감싸는 글을 썼어요. 근데 참 저는 왜 이 홍준표 시장 이럴 때 끼어드나 싶은데요. 요 얘기 전에 한 가지 어제 경향신문 단독 기사와 관련돼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요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어제 단독 기사를 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박형준 부산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관련된 성향 분석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7, 8회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부산시민 성향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서 전달했다고 하고요. 여기서 또 주목할 점.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 뭐 유명한 배우였죠. 심은하 씨 남편 전 국회의원에게도 관련된 보고서를 전달했다라는 거고요. 뉴스타파 유튜브나 뉴스타파 홈페이지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지상욱 전 여의도 연구원장과 강혜경 씨가 서로 통화하는 녹취록도 공개가 됐어요. 여기서 지상욱 여의도 연구원장이 빨리 보고서 달라 막 독촉하는 그러한 녹취가 공개를 됐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사실.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 5월에 대구시장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대구시민 성향 분석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것도 이 경향신문 단독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부산시장, 대구시장, 그리고 경남도지사, 강원도지사. 지금 17개 광역단체장 중에 국민의힘 소속 5명이 공천 개입, 윤석열 김건희의 공천 개입 내시 명태균의 여론조작, 로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모든 고리는 지금 명태균 씨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특히 이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관련돼 가지고 영업 비밀이자 전략이 로데이터 주는 거였는데 여기서는 하나 더 나옵니다. 바로 성향 분석이라는 겁니다. 성향 분석. 당원이든 그다음에 시민이든 쫙 다 성향 분석을 해서 그걸 전달해 줬고 그 부분이 의뢰인들에게 굉장한 만족도를 높이게 해줘서 소문이 자자했다라는 게 이 경향신문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오세훈 시장과 관련돼서 지금 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갑자기 홍준표 시장이 여기에 끼어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낄낄빠빠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양반의 성향이 급해. 마음이 조급해. 지금 뭔가가 있어. 제가 이거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왜 홍준표 시장이 오세훈을 감쌀까. 이건 뭔가가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홍준표 시장이 선거 때만 되면 온갖 사람들 도와준다고 캠프에 찾아온다. 그중에 진실된 사람도 있고 명태균처럼 여론조작 사기꾼도 있다. 오세훈 지지자 중 한 분이 사전에 명태균이 조사한 여론조사 내용을 받아보고 그 대가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그걸 오세훈 시장 선거와 결부시키려 하는 것은 건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지지자가 시비에 휘말려 오 시장이 상처 입을까 저해 그렇게 해서라도 무마하려고 한 것일 수 있는데 그걸 두고 마치 오 시장에게 책임 있는 양 끌고 가는 것도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좀 화가 났던 지점이 뭐냐면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다 율사 출신입니다. 한 명은 구유명했던 모래시계 검사였고 한 명은 정수기 CF까지 찍었던 변호사였죠. 대단히 깨끗하게 보이는 이미지였지만 속내는 모르죠.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드러난 게 이 지금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론 조작에 대한 것도 이미 드러났고요. 그 다음에
로데이터도 제공했고 정치 성향 분석했다고 해요. 뭐 성향 분석을 일단 차치하더라도 지금 김한정 씨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를 13차례 돌렸고요. 뭐 억대의 돈도 오고 갔다지만 드러난 게 3,300만 원이에요. 3,300만 원. 본인이 혼자 만족하고 보고 싶어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렸다? 아니잖아요. 김종인한테도 지상욱한테도 이 보고서가 갔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오세훈이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항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사 출신, 검사 출신인 홍준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무마하려고 했다? 무마? 아니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해요. 홍준표 시장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데도 불구하고 경강부회가 아니라 홍준표 시장 적반하장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물타기하고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앞서 제가 무마 얘기했지 않습니까? 무마라는 뜻이 뭔가요? 무마라는 건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를 덮으려고 하는 게 무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은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응? 아니 이게 오 시장도 보니까 무마시키려고 했다. 일이 벌어졌으니까 무마시키려고 했고 강경원 씨 전화해서 회의하려고 했고 이 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무마하고 회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부인할 수 없는 책임 여부는 말도 안 되는 참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오세 시장의 책임이냐 끌고 가는 것 유감이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별도로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오세훈 시장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 고발장 써놨다고 했는데 그 써놓은 고발장 왜 지금 제출 안 합니까? 정당하고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고발장 제출해야죠. 왜 안 해요? 저는 고발장을 제출하면 오세훈 시장 말을 믿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가 캥기니까 본인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고발장 당장 제출하라니까요. 오세훈 시장. 여기에 홍준표 시장 왜 오세훈 시장 감쌉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아니면 세 가지일 수 있어요. 네, 세 가지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연관돼서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릴게요. 명태균 씨 구속되기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을 때 정치인으로 제가 보기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제가 오늘 이 캡처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캡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비슷한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홍준표 시장이 10월 12일 페이스북에 그런 걸 씁니다. 선거 브로커 언젠가 일낼 줄 알았지만 이렇게 파장 클 줄 몰랐다. 검찰은 성역 없이 나온 내용 모두 수사하세요. 라고 10월 10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페이스북에 뭐라고 쓰냐면 딱 이렇게 씁니다. 검찰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 해가지고 씁니다. 10월 10일에요. 그다음에 10월 13일 홍준표 시장 선거 브로커 허풍 하나가 나라를 뒤흔든다면 성역 없이 수사해서 위법성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0월 13일에 명태균 씨가 뭐라고 쓰냐면 고육책으로 나온 홍 시장님 메시지 저 홍 시장님 사랑해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제가 김종인 미디어위원장 뭐 몇 년 만에 이거 만나서 화해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얘기를 씁니다. 야 그러고 난 다음에 14일에 뭐라고 명태균 씨가 쓰냐면 오세훈 시장님, 홍 시장님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망신 당하지 말고. 오 시장님, 홍 시장님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망신 당하지 말고. 저는 명태균 씨가 홍준표 시장과 관련돼서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마다 분명히 그에 대한 답구를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준표 시장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고육지책으로 나왔다. 검찰 성역 없이 수사하라니까 여기서는 약간 꼬리 내리듯이 고육지책으로 나온 홍 시장 메시지 이때까지 저 사랑해요라고 했다가 다음날 또 돌변하면서 오세훈 시장과 홍 시장 두 명을 딱 저격하면서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 라고 썼습니다. 이제 좀 요
아이템 관련돼서 좀 마무리 지으면서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대선 당시에 당원 명부가 유출돼서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그 명부를 유출한 당사자가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이라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대구시에 근무했다가 그것이 드러난 후에 관련돼서 관뒀다라는 얘기까지 보도가 됐어요. 이게 사실 대단히 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홍준표 시장도 이번에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대구시민 성향조사 실시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스픽스에서도 보도됐는데요. 명태균 씨와 홍준표 시장의 최측근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공천 장사를 했다라는 설이 돌고 있다라는 얘기까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 씨는 그냥 잘 모르는 대면대면한 사이가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내용을 보면 마치 선거 브로커 저 새끼가 이 대한민국 들쑤시고 있다. 집권여당 들쑤시고 있다라고 막 뭐라 그러면서 막 비판하는 것 같지만 뭔가 둘이 굉장히 끈끈한 과거의 관계가 있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한때는 지금 모르겠지만 한때는 대단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을 거라는 뭔가의 추측이 있어요. 뭔가의 추측. 그런데 여기서 또 어제 오늘 또 약간의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상황에 명태균 씨의 부인이 급기야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지금 직전에 좀 이러저러 다른 것 때문에 요 부분까지 좀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건 못했는데요. 관련하면 명태균 씨 부인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주변에 많이 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김종인, 윤석열 정말 용서할 수 없다. 특히 홍준표, 명태균 돈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를 좀 그동안 많이 했다고 하고요. 이게 스픽스에 보도가 됐어요. 보도가 됐는데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이 명태균 씨가 작년 8월 20일쯤 정확한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 8월 20일쯤 그 경쯤해서 생일이었는데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씨 생일이라고 명품 과일 세트를 선물로 보냈다라는 거고요. 이거를 어제 명태균 씨 부인이 SNS에 관련돼서 사진까지 해서 올렸습니다. 사진까지. 그러면서 내가 SNS 안 하는데 홍 시장님 우리 애들도 알고 저도 아는데 그만하세요 진짜. 우리 애들도 알고 저도 아는데 그만하세요 하면서 뭐 이게 아마 백화점에서 아마 살 법한 명품 과일 세트를 바로 작년 8월 20일경쯤에 명태균 씨 생일이라고 보냈답니다. 명태균 씨. 뭐 글쎄요. 광역시장으로부터 생일이라고 선물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긴밀한 관계였으니까 선물을 보냈는데 더군다나 백화점 명품 과일 세트로 좀 보여지는 이런 선물 이거는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가 아니면 보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때까지는 굉장히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고 보여져요. 자, 이걸로 봤을 때 홍준표 시장이 낄끼빠빠 해야 되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거에 뛰어들었냐? 왜 끼어들었냐? 제가 보기에는 동병상련이다. 같은 처지에 놓였다. 지금. 야, 네 보니까 앞으로 나한테도 저게 올 거 아니가. 이런 걱정, 이런 우려 때문에 그 동병상련 때문에 홍준표 시장이 오세훈 시장 감싸게 오세훈 시장 쉴드 쳐주는데 뛰어든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리고 오세훈을 쉴드 쳐주고 등등 소위 말해서 약을 좀 뿌려야지 나한테 오더라도 뭔가 좀 뭐 이게 좀 조금 그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게 뭐 지난번에 제가 홍준표 시장의 도둑이 재발저려 해가지고 쇼츠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의 오세훈 감싸기 사자성어로는 동병상련, 속담으로는 도둑이 재발저리는 격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